안녕하세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2학년 YA반 2020-2296 전채리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말 과제로 서울시 지하철의 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를 분석해보고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트, 뚜레쥬르와 같은 프랜차이즈의 입지 분포가 어떠한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일명 스세권이라고 하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가 많이 분포하는 것처럼 승하차 총 승객수가 많은 지역에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가 정말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주고 글롭 함수를 통해서 CSV 목록을 불러오고 이를 콘캣 함수로 병합하여 데이터를 저장해 주었습니다. 이 중 분석에 필요한 사용일자, 노선명, 역명, 승하차 총승객수, 하차 총승객수 컬럼만 선택해 저장해 주었고 데이터의 크기, 컬럼들의 개수와 타입을 확인하고자 인포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의 값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 데이터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집된 데이터로서 총 109,986개의 인덱스와 총 5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누락된 데이터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일자 컬럼을 그 타입을 데이트 타임으로 변경해주고 연도, 달, 일, 주차, 요일 컬럼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 사용일자의 컬럼을 로우 인덱스로 설정해 주었고 타입을 확인해 보시면 데이트 타임 인덱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노선명에 대한 정보를 value count 함수를 통해서 확인해 주었고 마찬가지로 역명에 대한 정보, 달에 대한 정보, 일에 대한 정보, 주차에 대한 정보, 요일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describe 함수를 통해서 승차 총 승객수와 하차 총 승객수의 통계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최소값이 1에서 0이고 최대값은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승하차 총 승객수가 가장 많았던 역을 먼저 구해 보았습니다. 먼저 승차 총 승객수가 가장 많았던 역은 2021년 6월 25일 데이터인 2호선 강남이었고 하차 총 승객수가 가장 많았던 역은 2021년 1월 26일 2호선 강남이었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두 금요일 데이터네요. 이 하차 총 승객수가 가장 적었던 역을 구해보았습니다. 먼저 승차 총 승객수가 가장 적었던 역은 여기 보시면 3호선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승차 총 승객수가 한 명이었던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봇 테이블 함수를 통해서 노선명으로 그룹 집계해 주었습니다. 6호선이랑 3호선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차 총 승객수가 가장 적었던 역을 구해보았습니다. 보시면 00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룹 집계를 통해서 6호선이랑 3호선의 승하차 총 승객수가
가장 적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승하차 총 승객수 평균이 큰 역 탑10을 구해보았습니다. 보시면 강남역이 승차 총 승객수가 가장 많았고 하차 총 승객수의 평균이 큰 역 탑10도 마찬가지로 강남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승하차 총 승객수 평균이 큰 역 탑10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차 총 승객수와 하차 총 승객수를 더해서 승하차 총 승객수 컬럼을 추가해 주었고 평균값을 구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대체적으로 2호선이 승하차 총 승객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승하차 총 승객수의 평균의 차이가 큰 역 탑10을 구해보았습니다. 승차 총 승객수에서 하차 총 승객수를 빼어 그리고 승하차 총 승객수 차라는 컬럼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분당선의 선릉역이 승차 총 승객수와 하차 총 승객수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호선의 역별 승하차 총 승객수의 평균을 구해보았습니다. 보시면 강남역이 가장 큰 데이터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 도림천이 가장 적은 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2호선이어도 승차 총 승객수와 하차 총 승객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선별로 월별 승하차 총 승객수의 평균을 구해보았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기에 저는 2호선 강남역의 월별 승차 총 승객수와 하차 총 승객수의 평균을 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호선의 역별로 11월 1일 승차 총 승객수와 하차 총 승객수를 구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노선별로 주차별 승하차 총 승객수의 평균을 구해보았고 이 중에서도 저는 2호선의 역별로 10주차의 승하차 총 승객수의 평균을 구해보았습니다. 강남역이 가장 높은 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는 노선별로 요일별 승하차 총 승객수의 평균을 구해보았습니다. 보시면 금요일 데이터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2호선 5개 역의 요일별 승하차 총 승객수의 평균을 구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요일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호선의 역별로 11월 매주 금요일 승하차 총 승객수의 평균을 구해보았습니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해서 매플로립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주고 승하차 총 승객수 평균이 큰 역 탑10을 시각화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강남역이 가장 데이터가 높고 10번째로 큰 역은 서울대 입구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승하차 총 승객수의 평균이 차이가 큰 역 탑10을 시각화해 주었습니다. 선릉역이 승차 총 승객수와 하차 총 승객수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호선의 역별 승하차 총 승객수의 평균을 시각화해 주었습니다. 아까 구한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강남에서는 가장 높은 승하차 총 승객수가 있고 도림천은 정말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2호선 강남역의 월별 승하차 총 승객수와 하차 총 승객수의 평균을 시각화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11월 데이터가 가장 높고 1월 데이터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호선의 역별로 11월 1일 승차 총 승객수와 하차 총 승객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강남역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도림천이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로 디지털 단지, 강남, 삼선, 그리고 잠실과 같은 주요 회사들이 많은 곳에 유동인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호선의 역별로 10주차의 승차 총 승객수의 평균을 시각화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2호선 5개의 역의 요일별 승하차 총 승객수의 평균을 시각화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금요일 데이터가 대체적으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일요일 데이터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호선의 역별로 11월 매주 금요일 승하차 총 승객수에 시각화해 주었습니다. 금요일 데이터 중 강남역과 잠실역 같은 주요 회사가 많은 지역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구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정말로 프랜차이즈와 같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트, 투르즈루의 서울 입지 분포가 어떠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정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컬럼들이 정말 많은데 이 중에서 저는 분석에 필요한 상호명, 지점명, 상권업종 소분류명, 시군구명, 도로명 주소, 경도 위도 컬럼만 선택해 주었습니다. 스트링 콘테인스 함수로 상권업종 소분류명이 커피인 데이터만 가지고 왔고 그 중에서 스타벅스가 포함된 데이터만 스타벅스에 저장해주고 투썸플레이스가 포함된 데이터를 투썸플레이스에 저장해주고 마찬가지로 상권업종 소분류명이 재가정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만 베이커리라는 변수에 저장해주고 파리바게트 그리고 뚜레쥬르 변수를 저장해 주었습니다. 인포 함수를 통해서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 스타벅스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별로 그룹 집계를 해줘서 구해볼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투썸플레이스도 그룹 집계를 통해서 구해볼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트에 대한 정보도 그룹 집계해주고 뚜레쥬르에 대한 정보도 그룹 집계해 주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콘캣 함수를 통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일단 강남구의 분포가 가장 대체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해서 필요한 폴리용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주고 맵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앞에서 구한 변수들의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커 클러스터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스타벅스 마커를 추가해서 지도에 표현해 주었습니다. 스타벅스 마커는 초록색으로 표현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투썸플레이스 마커는 빨강색으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파리바게트 마커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뚜레쥬르 마커는 주황색으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투썸플레이스는 파리바게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주고 구에 대한 경계 정보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에 따른 행정구역별
화를 해주었고, 인구수가 많은 지역은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보시면 앞에서 추가해 주었던 프랜차이즈의 위치 정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구수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에 프랜차이즈가 많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분석한 데이터는 지하철의 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를 분석해보고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트, 뚜레쥬르의 서울 입지 분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승하차 총 승객수가 많은 지역에 프랜차이즈가 정말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